나는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이. 교수님들 어디 있습니까? 저리 들어와. 반가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에코리더 13기를 하고 있는 엘사팀입니다. 먼저 교수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 환경공학과 정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질소 제거 쪽에 에너지를 들감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정 개발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글로벌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뭐 해외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수준으로 또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유지되도록 1.5도씨 상승하는 걸 한계로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거고,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평소에 교수님이 알고 계시거나 실천하시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생활의 불편함을 약간 감수하더라도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조금 먼 곳은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놀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전자영수증을 주로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종이영수증으로 발행을 받겠느냐, 전자영수증을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거의 100% 네. 전자영수증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낭비되는 요소를 줄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공적으로는 이제 질소를 제거할 때 에너지를 기존보다 50% 이상 절감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할 때 그 드는 전기비가 4,300기가와트 아워가 되고 돈으로 따지면 한 3,500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 돈을 한 그 2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개발하고 또 현장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저희 주제인 전자영수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자영수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전자영수증이 이제 일반화되지 않아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백화점에 가면 저는 100%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편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환경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용할 만한 가장 큰 메리트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다. 그리고 자원 사용량이 적은 것이 이제 제일 큰 메리트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편리성도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에 이게 전자영수증이 날라오니까 네. 그냥 영수증은 오랫동안 보관이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쓴 것을 다 쉽게 찾을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종이영수증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종이영수증은 결국 종이를 만드는 재료들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작년 11월에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그만 종이를 쓰더라도 하루에 한 장만 써도 그게 80억 장의 종이가 되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종이가 다 들어가면은 그 영수증 발행하는데도 수많은 종이가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 영수증 같은 그런 거래에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전자로 한다면은 네. 결국 나무 같은 거, 종이를 만드는 재료를 네. 줄일 수 있고 또 탄소 저감에도 역할을 크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불필요한 종이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방법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접근하기 편한?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캠퍼스가 넓어서 조금 권유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뭐 킥보드 이런 걸 많이 타는데요. 킥보드는 상당히 좀 위험하고 또 사고 시 많이 다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걷기라든지 또 이 자전거를 활용하고 그 자전거 같은 경우를 범용적으로 또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의 생활에 약간 불편함을 주더라도 탄소 중립과 같은 어떤 큰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은 힘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건강 관리도 잘 되고 바르게 또 걷기를 하면은 몸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근육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좀 많이 걷고 또 자전거 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온도를 너무 낮게 네. 하거나 너무 높게 해서 냉난방기 쓸 때 그거를 좀 줄인다면은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신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에코 리더로서 또 학생으로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친구에게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나 알려짐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큰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